네 번째 시리즈, 혈당을 망치는 생활습관 4화.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리는 이유.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오를 수 있을까요?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유독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날이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나 가족과 다툼이 있었거나 걱정되는 일이 생긴 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단 게 먹고 싶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치킨이 당기거나 과자 봉지를 집어들거나 평소엔 별로 안 찾던 달달한 음료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 느낌이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스스로를 탓하세요.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단 것이 당기고 식욕이 늘고 뭔가를 먹고 싶어지는 건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생물학적인 과정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혈당은 음식을 먹어야 오르는 거 아닌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스트레스가 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 당기는지, 만성 스트레스가 혈당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마음 건강도 몸 건강의 일부라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것, 없애야 할 것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스트레스 반응 자체는 우리 몸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생존 메커니즘이에요. 아주 먼 옛날 조상들이 야생에서 살 때를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야 해요. 그러려면 몸이 즉시 최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해요. 바로 이때 몸이 긴급 대응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화재 경보가 울리면 건물 전체가 긴급 대응 체제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모든 부서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긴급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우리 몸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몸 안에서 긴급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 호르몬들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쉽게 말하면 몸을 싸울 준비, 도망갈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는 호르몬들이에요.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되고 호흡이 빨라지고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즉시 필요하니까 저장해두었던 에너지를 꺼내서 혈액 속으로 방출하기 시작해요. 이 에너지가 바로 포도당, 즉 혈당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저장해둔 에너지를 긴급으로 꺼내 쓰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는 원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조금 달라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 그렇게 당기는 걸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자마자 과자 봉지를 집어드는 그 느낌. 힘든 일이 있었던 날. 저녁에 치킨이나 피자를 시키고 싶어지는 그 욕구.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보충 신호예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은 많은 에너지를 썼다고 인식해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긴급 모드가 작동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한 거예요. 그러면 몸이 에너지를 빨리 보충해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게 식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당분이 많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위로와 보상 심리예요. 힘든 하루를 버텼을 때 자신에게 무언가를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이 그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 맛있는 걸 먹어 위로받는 경험이 쌓이면서 스트레스와 음식 사이에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3화에서 이야기한 수면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수면이 부족해지면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더 많이 먹고 싶어지고 특히 단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 있다고 3화에서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식욕 증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식습관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 스트레스 받는 날, 단 걸 먹고 싶은 내 자신을 덜 탓하게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와 혈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앞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저장해둔 에너지를 꺼내서 혈액 속으로 방출한다고 했어요. 그게 혈당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시리즈에서 계속 이야기해온 인슐린과 연결이 돼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긴급 대응 호르몬들은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몸이 지금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에너지를 세포 안에 저장하는 것보다 혈액 속에 풀어두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에요. 도망가거나 싸울 때 즉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에너지를 혈액 속에 풀어두는 거예요.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가도 인슐린이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항상 긴급 모드로 작동하는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보세요. 엔진을 항상 고회전 상태로 유지하면 연비가 나빠지고 부품이 빨리 닳고 결국 엔진 수명이 줄어들어요. 마찬가지로 몸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면 혈당 조절 시스템이 계속 과부하 상태로 작동하면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의 스트레스가 혈당에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질 때 그 누적 영향이 혈당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혈당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혈당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 말고도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활 습관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향이 더 오래, 더 넓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늦은 야식이 늘어요. 스트레스를 받은 날 저녁에 폭식을 하거나 야식을 찾게 되는 경험,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이게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저녁 이후의 식습관이 점점 나빠져요. 두 번째, 수면이 나빠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릿속에 걱정이 가득해서 잠들기가 어려워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더 피곤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상태가 되고 또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생겨요. 세 번째, 운동이 줄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곤해서 운동하기가 싫어지고 운동을 빠지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도 덜 되고 활동량도 줄어들어요. 네 번째, 과식 패턴이 생겨요.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하는 습관이 생기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패턴이 반복돼요. 다섯 번째, 피로감이 만성화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 몸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게 만성 피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다섯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악순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이 생활 습관의 변화들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고, 건강 걱정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다행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특별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가벼운 산책이에요.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10분에서 15분만 걸어도 몸이 조금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신체 활동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 분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두 번째, 심호흡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이 얕아지고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것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코로 천천히 4박자를 들이쉬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6박자에 걸쳐 내쉬는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3화에서 자세히 이야기 드렸죠.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잠을 잘 자면 다음날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네 번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예요. 혼자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햇볕을 쬐는 거예요. 햇볕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침에 잠깐 밖에 나가서 햇볕을 맞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중년 이후에 스트레스 관리가 왜 더 중요해질까요?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력이 젊을 때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20대, 30대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룻밤 자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같은 스트레스가 몸에 더 오래, 더 깊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중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책임이 겹치는 시기이기도 해요. 자녀 교육 걱정, 부모님 건강 걱정, 경제적인 부담,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까지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기에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혈당 조절, 수면의 질, 체중 관리, 면역 기능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이 쌓일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오래 달리는 자동차처럼 몸도 나이가 들수록 더 꾸준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중년 이후 건강 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마음 건강과 몸 건강은 연결되어 있어요. 중년일수록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 중요하게 챙기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햇볕을 5분에서 10분 쬐어보세요. 커피를 마시기 전에 아니면 커피를 들고 잠깐 밖에 나가서 햇볕을 맞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다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 둘째, 하루에 한 번 짧게 걸어보세요. 점심을 먹고 나서 10분, 퇴근하면서 한 정거장 걷기.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셋째,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힘든 순간이 오면 잠깐 하던 것을 멈추고 숨을 깊게 3번 쉬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그 순간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넷째, 하루 10분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조용한 시간이에요.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다섯째,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해보세요. 3화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수면은 스트레스 관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여섯째, 오늘 감사한 일 하나를 생각해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하나를 떠올리거나 짧게 적어보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스트레스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스트레스는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참는 것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스트레스를 계속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몸에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표현하고 해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건강한 접근이에요. 두 번째 오해, 스트레스는 위지의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스트레스 반응은 몸의 자동적인 생물학적 과정이에요. 위지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막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 단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결된다는 생각이에요.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짧고 오히려 혈당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더 피곤하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 오해, 바쁜 사람은 스트레스를 관리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스트레스 관리가 거창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심호흡 3번, 5분 걷기, 햇볕 10분처럼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오해,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충분히 이야기 드렸지만 스트레스는 혈당, 수면, 식욕, 소화,
면역 기능까지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마음과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음식도 바꾸고 운동도 시작하고 영양제도 챙겨요. 그런데 마음이 지쳐 있다면 몸도 함께 지쳐 있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날, 단 것이 당기고 야식이 먹고 싶어지고 운동하기 싫어지는 건 위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자신을 덜 탓하게 되고 대신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돼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천천히 걷는 시간, 가족과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 햇볕 아래 서 있는 시간. 그 평범한 순간들이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은 음식만 잘 먹는다고 완성되지 않아요. 몸을 돌보는 것만큼 마음을 돌보는 것도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하루 자신에게 잠시 쉬어갈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산책 한 번, 심호흡 3번, 좋아하는 차 한 잔. 그 작은 여유가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물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예요. 같은 양의 물도 마시는 방법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수분 섭취가 혈당 관리와 대사 건강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